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변액보험 40문제 중에서 상식 2문제를 뺀 38문제 가운데 대략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3장 변액보험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어떤 차시는 좀 짧고요. 또 내용이 좀 많은 차시는 좀 길긴 한데 챕터를 좀 구분을 해서 한 8개 정도 차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차시입니다. 변액보험의 역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역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변액보험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느냐 해서 순서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일본, 저희가 내영, 케미, 일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요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요 순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출제가 좀 덜 되고 있지만 초창기에 변액보험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를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변액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틀린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인데요.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물가, 고금리. 자, 고물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물가가 막 올라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더 높은 금리에 대한 선호의식, 금리 선호의식들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경쟁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냥 고금리에 따라서 높은 금리 상품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낮추면 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짧아도 뭐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면 그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 고금리 상품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리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도입된 것이 자산의 일부를 특별 계정,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수십 년간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것이 경영상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 위험은 누구 책임이에요? 계약자 책임이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넘겨서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은 이해하시고 최근에는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고물가이고 고금리에서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의 핵심 요인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금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별로 메리트가 없지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져야 돼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상품에서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럼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경쟁 상품들은 금리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는 높은 수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요인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저금리 고주가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배경 자체는 고물가 고금리에서 시작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고주가가 돼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은 기간이 길어요. 그럼 1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면 많은 분들이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환매, 해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드 변경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를 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는 상품이 만들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드 변경이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자동 재배분 같은 것들은 더 이걸 더 높은 수익을 내거나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옵션들인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가 있는데 결국 이것들하고 연동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겠다.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죠?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원금이 손실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고객들이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집 종사자의 전문성, 도덕성을 높여야 되고 별도의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해야 되고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해야 되겠다. 자, 모든 나라의 변액보험은 마찬가지로 고물가, 고금리에서 시작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화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잘 맞춰졌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펀드 변경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이 탑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도 갖춰졌죠. 세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처럼.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법도 보험업법이 아니라 증권업에 관련된 펀드에 관련된 법을 같이 적용받도록 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변액보험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 일본은 맨 처음에 만들었던 펀드가 변액보험의 펀드가 한 개였어요. 그러니까 펀드 변경이 안 되니까 시장 상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별도의 자격시험 같은 거 없이 그냥 보험업법을 가지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안전하지 못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실패한 사례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미국이 성공하는 걸 봤고 또 일본이 실패하는 걸 봤으니까 성공한 미국의 사례를 도입을 해서 아마 변액보험이 도입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적 배당한다 그러죠. 투자 수익과 연동된 사망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것. 변액보험의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사망했을 때 1억을 받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40년 뒤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년 뒤에 사망해서 1억을 받았을 때는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르죠. 왜?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때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유가증권 실물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변액보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교차 모집 제도를 시행하면서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또는 방카슈랑스와 함께 도입되었다. 또는 뭐 홈쇼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2001년 7월에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2002년 1월에 법으로 드디어 이제 변액보험을 정의를 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어느 법에 정의가 돼 있냐? 이거 보험업법이에요. 자본시장법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업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2009년 2월에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집합투자기구는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펀드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게 집합투자기구였죠.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일부를 펀드로 운영하니까 자본시장법에서 펀드를 규제하는 그 부분을 같이 준수하도록 해서 투자자 보호를 엄격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도입된 거는 변액 종신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순서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입 순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섞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변액연금이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종신, 연금, 유니버셜 순서대로 도입이 됐다. 기억하시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에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전 세계 주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보험료 주식이 막 깨지고 있는데 변액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수입보험료는 감소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회복이 됐고 좀 더 나은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호전돼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간혹 시험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입보험료는 증가했다. 이런 지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소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도입의 배경, 요건 이제 필요성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쪽에 변액보험 역사와 관련돼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변액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는요.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상품 선택권이 확대가 되는 거죠. 펀드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예전에 이거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보험 하나를 가입하면서 펀드의 수익도 노리면서 보장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금리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떠넘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역마진, 금리 리스크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배경이고 모집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보험시장 확대, 수입이 증대되죠. 고객들 중에도 이렇게 단순하게 보험이지만 수익이 좀 높은 보험이 없을까? 이걸 원하시는 분에게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고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고요. 자격제도에 따라서 전문성이 제고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지금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주식의 채권에 어려운 거 많이 배우시는데 이런 전문성들을 제고하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식, 채권 증가로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 채권, 보험료 받아서 펀드 운영할 때 주식 채권에 투자하니까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뭐였죠? 단기시장, 장기시장 할 때 장기시장. 장기시장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본시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전성을 제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얼핏 보면 그냥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문제화가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요걸 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작하는 문제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뭉뚱그려서 종합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리는 거 고르시오 하면 그 사이사이에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문이 여기서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적 규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법률상으로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우리 교재에는 한 2줄 써 있죠. 그럼 시험에 박스 쳐놓고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해서 1번 예정이율, 2번 공시이율, 3번 자산운용 성과 이런 식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용 성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본시장법이 아니고 보험업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생명보험의 보장과 집합투자의 운용 성과 이 두 개를 다 얻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생명보험이니까 보험업법이고요. 그렇죠? 집합투자는 펀드니까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보험업법에는 적용이 되지만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얘는 펀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만 적용된다거나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취급할 수 없도록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손해보험회사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많이 나와요.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들의 일반적인 고유 계정을 일반 계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펀드로 운영해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계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자산운용에 가서 왜 이렇게 특별 계정을 나누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자주 들으시면 기억이 나니까 세 가지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첫째, 책임이 달라요. 우리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변액보험처럼 이렇게 특별 계정은 투자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계약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지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주로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우리 특별 계정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목적이 달라요.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안정성, 수익에 대한 배당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을 하지만 특별 계정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별도의 특별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계정과 다른 규제 제한이 적용돼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고유 계정과 함께 운영한다 이런 지문도 가끔 나옵니다. 틀리다. 그래서 특별 계정으로 별도로 운영한다. 그리고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는 2003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자격을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합격자만 모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회사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직원이라고 해서 시험 안 보고 합격 안 했는데 판매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예, 누구든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변액보험에 대한 역사 살펴봤는데요. 앞쪽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오지만 종합 문제로 나올 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변액보험의 상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